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아침 7시 5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딱 봐도 초록색이 많죠? 예. 분위기가 좋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혼조하거나 살짝 부정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화면에서 나스닥하고 S&P만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하고 S&P만 눈에 띄게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2%, S&P가 1%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0.3%, 강보합, 0.3%,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4, 플러스 0.3. 대부분 다 찔끔찔끔 오르거나 찔끔 떨어지거나 했는데 S&P와 나스닥만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다? IT 빅테크가 또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부진했을 수도 있겠구나. 어젯밤은 AI 쏠림, 나스닥 쏠림, IT 빅테크 쏠림이 나타났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좀 안 좋거나 혼조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마도 일단 반도체가 급등했다라는 거에 영향을 좀 더 받긴 받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한동안 삼성전자가 대폭락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낙폭과대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코스피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IT 빅테크, 그 중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 생각에 일단은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나 삼성전자가 좀 좋지,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소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됐고, 그리고 대선 토론회 내용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됐죠. 대선 토론회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니까 특별히 시장에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패스하고요. 어젯밤 물가지표가 중요했었죠.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기사 제목에 실망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예상에 부합했어요. 특별히 예상을 많이 뛰어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에 따른 측면이 컸고, 주거비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의 상승이 오히려 가팔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 달에 50bp 인하 기대감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25bp밖에 금리 인하를 못하겠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야 라고 하면서 국채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 CPI 발표되고 나서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채권 시장도,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요즘 중요하죠, 그죠?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에 급반등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따 볼 거지만은 4% 가까이 폭락했다가 2% 올라가는 거는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죠. 급반등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일단은 그죠?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물가지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금 가격, 그죠? 골드 가격은 50bp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소폭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 CEO가 하는 이야기가 25bp 인하가 기본 전망이 됐다라고 합니다. 50bp 인하 기대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인데요. 그 전까지 이제 특별한 그 전에 지금 경제지표, 물가지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실망감이 좀 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여기 실망스러운 근원 CPI라고 써 있죠. 대부분 다 분위기가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안 좋았다 이건데, 근데 어젯밤 시장은 젠슨 황이 살렸습니다. 젠슨 황은 누구죠? 엔비디아 사장님입니다. 엔비디아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돼 있더라? AI 칩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바람에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반도체가 급등했고 빅테크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을 전반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국경제신문 기사 제목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내용은요. CPI는 실망했다. 근데 그런 실망감을 압도해버린 젠슨 황이다. 엔비디아가 그거를 압도해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물가지표는 악재로 인식한 겁니다. 근데 그 악재를 확 덮어버린 젠슨 황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자면 정말 극단적입니다. 웬 나이키 마크가 나와 있죠.
장 초반에 CPI 때문에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그 급등으로 인해서 V자형 반등을, 장중에 V자형 반등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시면 8%가 넘게 올라왔고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8% 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시장 전체를 견인했고요. 그 엔비디아 상승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S&P가 어젯밤에 1% 올랐거든요. 1.07% 올랐는데 S&P 상승분의 절반이 엔비디아 덕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혼자서 S&P 지수를 0.5% 가까이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그 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뭐 다른 IT 빅테크 종목들도 좀 끌어올렸으니 사실상 어젯밤 상승의 한 8, 90%는 반도체와 IT 빅테크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S&P도 만약에 반도체와 IT 빅테크를 좀 제외한다면은 실제 상승률이 0.2%, 0.3%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시장 내용을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CPI 실망을 젠슨왕 한마디로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꼴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런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많습니다. 하락이 좀 많다고요. 상승 종목 수가 좀 많긴 많은데 하락 종목 수 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혼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좀 감소를 하면서 뭐 이쪽에 있는 뭐 지역은행들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색깔이 좀 안 좋긴 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젯밤의 흐름은 좀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일단 나스닥부터 볼까요? 나스닥은 그 바닥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일단 단기 바닥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죠? 8월 22일부터 하락이 시작됐는데요. 8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을 일단은 뭐 끝냈다라고 일단은 감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지금 간단하게 보고 계신데, 일봉에서 5일선을 2번 연속으로 안착을 해줬거든요. 일단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빠지겠다는 건 아니다. 일단 더 이상 하락할 생각은 없고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 나 일단 좀 올라가 보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점이, 제 생각엔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매물대가 많고 저항이 많은 그런 영역이거든요. 좀 너무 좀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요. 지금 너무 배트를 길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여기서 홈런을 쳐야겠다 생각하고 너무 이 상승 포지션 이런 거를 너무 길게 갖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에요.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중요했던 자리 19,680 이런 자리가 또 금방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금방 코앞까지 다가왔고요.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선도 어떤 저항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저항으로 4거래일, 5거래일 넘게 테스트해서 못 넘었던 60일선 같은 것도 지금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트를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조만간 또 하락 배팅을 또 다시 하방 배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근데 나스닥 지수는 분명히 이건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18,530짜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젯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시장이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속하게 한 번에 몇 개의 마디 가격을, 한 개의 마디 가격, 두 개의 마디 가격, 세 개의 마디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는 일단 짐작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국 증시 나스닥은 분봉인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일봉상에서 봐도 그렇고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 9월 6일 날 바닥 하나 만들어 놓고 어젯밤에 바닥 하나 다시 만들면서 쌍바닥 확인하면서 분봉상에서 쌍바닥 확인하면서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약간 어쨌든 좀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바닥 나왔다, 그죠? S&P도 바닥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도 일봉인데요, 5일선 위에 시원하게 올라탔고, 얘도 뭐 딱 봐도 쌍바닥 정도 만들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눈치챌 수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S&P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가 사실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하나 믿고 반도체 하나 믿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도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배틀을 길게 잡고 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좀 짧게 끊어칠 생각을 하고 상방을 접근을 하셔야 되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S&P도 어떤 마디 가격대에 지금 딱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 저항에서 약간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P 나스닥은 분명히 바닥 확인했고 하락은 일단 끝낸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게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너무 좀 어젯밤에 상승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사실 너무 급하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위쪽의 저항이 금방 이제 또 눈에 띕니다. 이런 점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쨌든 쌍바닥 만든 건 맞고 위쪽에 저항이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어쨌든 바닥은 분명히 만들긴 만들었다. 그죠? 다만 근데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바닥을 만든 건 좋은데 나머지 친구들을 좀 몇 가지 좀 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좀 그렇죠. 이거는 아직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심증상으로는 그래요. 심증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까지 러셀 지수 같은 거는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뭐 자세히 안 봐도 뭐 사실 뭐 그렇죠. 독일 증시 같은 것도 좀 볼까요? 독일 증시 어젯밤에 0.3% 상승 마감했죠. 그게 이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고 바닥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크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지수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우 지수 이런 걸 보더라도 다우 지수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긴 한 것 같네요. 다우 지수 이런 것도 바닥을 그래도 좀 어거지로 좀 만들어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것저것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전부 다 바닥을 만들었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가 다 바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일단은 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코스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단기 바닥을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써왔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그걸 호재로 해서 5일선을 사뿐하게 올라타면서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일단 오늘 만약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일단 좋게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얘는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잖아요. 얘가 오늘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지난번 강력한 매도세들이 아직 짱짱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서도 어떤 지지력을 확인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약한 이런 친구들은 바닥 따지는 과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치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이평선들 배열이나 어떤 바닥 따지는 과정이나 이런 게 지금 한 번도 없이 계속 줄줄줄 빠졌던 코스피고 계속 줄줄줄 빠졌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엔비디아 때문에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 따지는 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올랐다. 예를 들어 그 다음날 금요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추석 연휴란 말입니다. 당장 코스피나 삼성전자 이런 거는 매수가 좀 굉장히 어쨌든 오늘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바닥 따지는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얘네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오늘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급락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연휴 지나면은 금방 연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죠, 한국 증시는 특별히 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젯밤 좀 자세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그죠, 이 장 초반에 이거 30분 봉입니다. 장 초반에 한 봉 3개 정도가 대폭락을 했었죠. CPI에 대한 실망감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그 뒤로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하면서 급반등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CPI 때문에 급등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락이는 안 하면 다행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일단 급락을 좀 했었던 거고,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 할 것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하여튼 뭐 젠슨왕이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 내용 자체는 일단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 내용만 보면은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 후퇴이기 때문에 악재가 하나 등장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던 주식들은 오늘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죠? 미국 증시 보셨다시피 엔비디아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는 좋을 수 있다. 당연히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쪽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늘 장을 뭐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 지수도 일단 바닥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쌍바닥은 만들어 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시장이 죽거나 뭐 그럴 건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8월 중순에 이 자리에서 꺾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꺾였죠. 8월 중순쯤에. 이때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고 또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어쨌든 뭐 당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젯밤에 좀 너무 많이 해먹은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이 좀 상승으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건 어쨌든 저의 뭐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뭐 예를 들어 FOMC 회의까지는 뭐 오를 수 있다라고 칩시다. 특별한 이벤트 없으니까요. FOMC까지는 뭐 그래도 금리나 기대감 뭐 50bp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자기네들 멋대로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너무 급하게 오른 것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FOMC 회의 이후에도 또 다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있었죠. 이 하락 파동이 좀 연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어젯밤에 살살살살 찔끔찔끔 조심스럽게 좀 올라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느긋하게 좀 오를 생각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좀 너무 급격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거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목표치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아무튼 일단 뭐 근데 그런 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바닥은 나왔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봐야 근데 일단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어쨌든 근데 일단 바닥 나왔다. 바닥 나왔으니까 그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뿐이고 일단은 바닥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진 모른다. 일단 요게 일단 그게 일단 바람직한 투자자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서운했죠. 채권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부진한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어젯밤에 약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FOMC 회의 전까지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많이 올랐던 채권들이 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금리가 막 떨어지고 주식이 막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막 떨어졌잖아요. 국제유가 막 떨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어젯밤 CPI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단 FOMC 회의까지 약간 좀 반대로 좀 뒤집으려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금리가 다시 뭐 살짝 좀 올라가고 주식이 살짝 또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또 살짝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이 어젯밤부터 좀 시작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좀 너무 급격하고 위쪽에 저항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FOMC 회의 이전에 이렇게 급반등을 해버리면은 또 다시 FOMC 회의 때 안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FOMC 회의 이후를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이 좀 안 좋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권 시장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데 아무튼 한동안 주식이 많이 빠졌고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채권 시장도 살짝 지금 좀 부담을 느끼고 또다시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채권 시장은 강하긴 강합니다. 달러는 어젯밤에 좀 혼조했죠. 근데 어쨌든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 유로화인데 유로화 하락했으니까 달러 강세다 볼 수 있겠죠. 달러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왜냐 50bp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달러 강세되는 거 이상한 거 없죠. 어젯밤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보시다시피 2% 상승했다라 되어 있는데 이게 2% 오르면 뭐하냐고요. 전날 4% 빠졌는데 2% 오르면 뭐예요.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죠. 국제유가는 단기바닥 나왔습니까? 단기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나스닥은 어땠습니까? 나스닥의 차트 모양하고 이 국제유가의 분봉입니다. 똑같이 30분봉인데 아까 나스닥의 차트 모양, 나스닥은 단기 바닥 만들고 확 급등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었고 이 국제유가는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그냥 계속 빠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은 뭐와 비슷한가요? 코스피,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엔비디아의 힘으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어쨌든 이런 자산들이 이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일단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런 이평선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안 보여지고 있다. 이 격도가 아직도 상당하고 이런 하락 진행이 그냥 계속해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저점이 살짝 높아지긴 했으나 이걸 보고 뭐 당장 바닥이 나왔다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어젯밤 주식시장 상승은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고, 아무튼 지금 반도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죠? 코스닥은 뭐 한동안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을 수 있는데, 혹은 뭐 부실했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로 급속히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되죠? 한국 증시에서 나머지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나스닥이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뭐 코스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좀 만들어 놨단 말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일단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하긴 하겠는데, 이렇게 단기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 놓은 친구들은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 그걸 막 추격하려 그러시진 마시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